완도 보리 한 대 사건을 아십니까? 1949년 좌익 혐의를 받고 산속에 은신한 이들을 돕기 위해 주민들이 보리 한 대씩을 거둔 일. 이를 이유로 주민 수십 명이 경찰에 체포돼 희생됐습니다. 방이 전부 쓰러져 갖고 있겠냐, 비천이가 되고. 한순간에 가족이 흩어지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 보리 한 대가 가져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놈 다니는 학교도 못 다니겠고, 그래서 지금도 교복 입은 사진을 보면 제일 부럽고.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까지 완도 곳곳에서 벌어진 참상을 되짚어봅니다. (2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완도군. 3개 읍과 9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인민군이 전남 서남부 육지를 점령하면서 서남부 경찰과 인민군은 완도군 도서지방을 둘러싸고 일진일퇴를 거듭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인민군의 총공세에 밀렸지만 청산도와 일부 섬 지역만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완도군 신지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곳 중에 하나인데요. 해방 이후 이들은 강제 공출 반대와 통일정부 수립 등을 주장하며 메이데이 집회를 개최하는 등 진취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동골이, 가인리, 동촌이, 그 얼굴이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메이데이 날 행사를 한다고 온뒤 이쪽에 경찰이 가서 저지를 시켰어요. 저지 시켜가지고 안 들으니까 거기서 그냥 총으로 쏴고 그랬죠. 그래서 몇 사람이 죽고 그랬죠. 그 사건이 그래서 큽니다. 신지면뿐 아니라 완도군의 여러 섬에서도 역시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해방 이후 독립인사들의 다양한 사회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서훈자가 군 단위로 해서는 제일 많은 곳이 완도군인데 그 숫자가 53명입니다. 53명. 하지만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계열 활동을 폈던 독립운동가들의 행보는 해방 이후 미 군정에 의해 좌익 활동으로 규정돼 탄압받게 됩니다. 전부 그냥 옥살이하고 체역당하고 총살당하고 아무 죄 없이. 진실화해위는 완도군 주민이 메이데이 집회 후부터 한국전쟁 발발과 인민군 진입, 완도군 수복 후에 경찰과 의용경찰 등에게 좌익 혹은 부역자라는 이유로 집단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그 좌익적 활동에 가담했다는 것도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순 사건 이후라든가 대구 10월 사건 이후에 그 여파가 완도 해남까지 미쳤는데, 그분들을 이어받는 것들이 바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점. 그리고 이분들이 또 한 번 좌익으로 몰리면 그때 입산에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인공치하를 거치고 나면서 다시 부역혐의 때 죽거나 도피해서 토벌 때 죽거나 형무소에 갔더라도 다시 나중에 살아남았더라도 60년대, 70년대 계속해서 좌익 딱지를 가지고 사는, 평생을 좌익으로 사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완도군의 동부 지역에 위치한 금당면. 장흥군과 고흥군이 인접한 이곳은 장흥군 노력항에서 운행하는 여객선을 타고 1시간가량 지나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한때 150가구가 생활할 정도로 북적여 금당면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던 가항리. 이제 100여 가구 남짓한 주민들이 지내는 조용한 마을이 됐습니다. 이곳 금당도에서 태어나 지금껏 생활하고 있는 조동재 씨. 동재 씨 아버지는 1949년 좌익 혐의를 받고 경찰에 수배 중인 사람을 돕기 위해 주민들이 보리 한 대씩을 각각 거둬준 이른바 보리 한 대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아버지나 몇몇 분들은 정말하면
나중에 듣는 말에도 그 중에서 경미한 사람들, 즉 말하면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 죄가 경미한 사람들은 완도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고 자응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았다고 없다. 그래서 재판 받아서 그 형량까지도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그 당시 할머니가 목포 형무소에 다니면서 그 면회를 갔다 오면은 그냥 나온다 하더라. 이런 말은 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7살 때니까. 당시 보리 한 대씩 제공했던 이른바 단순 가담 주민들은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동재 씨는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아버지가 가항리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가담자로 몰렸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49년도 10월 20 며칠 날인가 형을 받고 형무소로 왔으니까 그때 뭐 양력으로 7월 며칠 날 그 7월 20일인가 희생당한 날이더만요. 그러니까 뭐 불과 1년 거의 다 안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오히려 위안을 했다고 그런 말 들었어요. 젊은 시절 미역과 톳 양식 사업을 했던 동재 씨는 이제 동생들에게 일을 물려주고 비교적 가벼운 일을 맡아 소일하고 있습니다. 진화인은 가항리 주민들 가운데 동재 씨 가정처럼 가족이 희생되거나 형무소에 수감된 숫자만 35명으로 파악했습니다. 한국전쟁 중 완도군이 수복되자 어머니는 자신마저 희생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장흥군으로 피난을 떠났는데요. 이듬해 봄 토벌대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온 사람이 있어. 같이 거기서 생활하다가 살아온 이웃마을 그 송군섭씨라는 분이 거기서 같이 어머니랑 생활했고 어머니를 봐서 거기서 같이 생활했는데 그 토벌대에서 전부 거기가 몰살당했다. 자기는 뭐 종기인가 의무경찰들한테 잡혀서 살아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몰살당했다고 그렇게 집에 와서 연락을 전해줬어요. 1, 2년 사이에 부모님을 잃은 동재 씨 3남매. 당시 혜태조합에 근무하던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슬픔을 추스리며 3남매를 돌보는 데에 남은 삶을 보내셨습니다. 49년생인가 그 됐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도 얼굴도 못 본 애기 그걸 좀 밥도 못 먹고 못 먹고 지금 같으면 뭐 우유나 있다거나 뭐나 있다 하더니 기껏 해봐야 그 쌀로 마음을 써서 미기고 또 동네 아주머니들 동네 아주머니 동랑젖을 덫으로 미개서 애기를 키우고 그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으니까 흠없이 그렇게 저희들이 잘할 수 있었죠. 목포 형무소에 수감 중 수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버지와 피난 중 토벌대에 희생된 어머니. 동재 씨는 찾을 길 없는 부모님의 유해 대신 영혼만을 건져오는 제를 지내고 빈 묘소를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뼈들을 참 요거를 화장시켜서 한 것도 기분 좋게 화장이라도 시킨대. 그도저도 없이 흙 한 줌 넣고 그를 새겨 넣으려면 때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완도읍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40분가량 이동하면 나오는 노화읍. 이곳에서 다시 배를 갈아타고 30분을 더 가면
완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업도에 도착합니다. 서남쪽으로는 추자도와 제주도 가까이 위치한 선업도. 한국전쟁 시기 이동수단도 여의치 않아 인민군의 점령마저 피해간 남도 끝자락 마을에 목선을 통한 경찰 병력의 진입이 있었습니다. 선업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김부남 씨. 15살에 마을을 떠나 지금은 완도읍에 살고 있지만 선업도에 사시는 이모님을 뵙기 위해 가끔 고향을 찾습니다. 아이고 이모니 자주 못 찾아뵙고 죄송해요 이모니. 내 마음이 좋습니다. 예, 어머니 보는 것 같고 뵙는 것 같고. 부남 씨의 이모 장토엽 어르신 역시 선업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남 5녀 중 셋째인 부남 씨의 어머니는 아랫동생인 토엽 어르신과 선업도에서 살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잡순 것은 잘 잡수시라. 응? 잡순 것은. 응. 예. 밥은 끓이마다 예. 한 끓도 안 남기고 먹어. 예, 그렇게 내가 알고 있지. 토엽 어르신은 한국전쟁 당시 경찰이 총을 쏘며 섬에 들어온 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모님이 응.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 여기 오면 뵙고 응. 다. 갑작스런 진압에 주민들은 야산으로 대피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수색해 마을에 머물던 주민과 함께 선창가 동사무소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이 앞이라도 나가야 돼. 나가서 좀씩 걸어다니고 그러시오. 무슨 일로 그런지 모르지라. 멸금 머지 왔다 이렇게 그냥 뜨거운 이런 일을 당했고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몰라라. 아무 일 없이 살다가 그냥 그렇게 뭐지 선창으로 나 안기라고 그런 사람 몇이 그렇게 부르게 가서 안겨가 이렇게 바꿔서 오라겠네. 우리 박 회사가 그래갖고 왔는데 그놈 떠서 잡수고 그냥 거기서 안겼다가 묶어갖고 나가지 말았는데 그렇게 그냥 총사살을 해버렸어. 토엽 어르신은 형부인 부남 씨 아버지를 포함해 70년 전 한순간에 생을 달리한 주민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이상 여러 있을 거예요. 얼른 생각도 못하겠어. 그러면 결전의 집사 성이 저번에 말 지갑에 그 인천이라고 하나 독자 하나 있는 그 사람도 가서 죽고 계획남이도 죽고 귀행이도 죽고 그렇게 여러 죽었어라. 남동생 두복 씨는 매형의 희생에 두려움을 느껴 해남으로 피신했지만 한 장터에서 토벌대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그냥 어찌고 용남 못하게 막 거기다가 파묻어만 못 살다 그래 겉도만 써서 파묻어 버렸더라. 그랬다가 이제 아그들이 모두 지금 자석들이 쪼가다 크고 이제 쪼가 어려졌게는 바다 어떤 지금 선사이로 간 사람은 가고 이제 또 조금 높이 묻은 사람 묻고 뭐또 그랬을 거예요. 혈육이 희생당하는 고통 속에 전쟁의 아픔을 몸소 겪은 토엽 어르신. 100년의 생애를 살아오며 후세대에 남기고 싶은 한마디를 건넵니다. 기왕에 우리들은 이렇게 참 외적한 세상을 살았어도 후손들이나 있는 놈이나 좋게 살아야 좋겠어. 부남 씨는 당시 3일간 섬에 주둔한 경찰이 마을을 떠나기 직전 주민을 희생시킨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때 희생당한 자리가 어디였어? 그 총살당한 자리 저 위에요? 여기 어택이 집 뭐지겠어 여기 이렇게 뻗대는. 아 이후로. 여기가 풀등이었어. 아 불도. 하나 집었고 아주 아. 풀이 나서 아주 여간 동동해갖고 아주 여간 널룩고 좋았어. 여기다 이제 혼합게 여기다 신었고 그냥.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새댁이던 김정금 씨. 시숙과 시동생의 희생을 목격한 충격이 지금껏 가시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총소리가 났상가 이제 집에서 내다볼게 안 뵙기로 그 부용네 집 담독에서 벗기는 늘리 시놓고 총으로 탁탁 쏴서 죽였대. 그럼 그 사람 내가 마음이 어쩌겠어. 그래 그 길로 들어서 밥도 몇 그릇이나 굶고 집에 아주 나와도 못했어 내가. 이런 머시기를 겪고 몇 년이 됐어 지금. 그때 나 21나이에 그랬는데. 에이, 징한 꼴도 보고. 에이. 사남매의 막내로 아버지가 희생된 이후 유복자로 태어난 부남 씨.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아버지의 빈자리는 자라면서 더욱 커졌는데요. 성장한 후에야 들을 수 있었던 아버지의 이야기는 또 다른 상처로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젖이 없었대요. 아예 제가 생일이니까 뭐 한 달도 안 됐겠죠. 그때 젖이 말라서 고구마를 씹어서 저를 이렇게 먹였대요. 입으로 못하면 2번까지는 받아 먹는데 제가 3번부터는 거부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못 살란 거이다. 죽겠다 이랬는데 제가 살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5살 때까지 업고 다녔대요, 저를. 가족들의 아픔이 아물 새도 없던 시간. 부남 씨의 형은 5.16 군사정권 시절 말 한마디가 화근이 돼 완도 경찰서에 구금돼 심한 고초를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완도 경찰서 형님 만나고 와서 오면 맨날 우십니다. 저러다 너희 형님 또 죽을래요. 모르겠다. 또 죽을래요. 모르겠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남편, 동생 그렇게 죽었는데 그 10년 정도도 되지 않았는데 또 아들마저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또 너희 형님 죽을란가 모르겠다. 그 말만 하면서 우셔요. 진화위는 선업도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희생 사건을 국가 권력이 저지른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그제서야 부남 씨는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장 불러보고 싶은 게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가장 불러보고 싶어요. 사실. 대목에서 잘 그 빨갱이 자식 이런 그 손가락질 받고 산다는 게 즐거울 삶입니다. 크다는 멍인을 쥐고 70년을 살아왔어요. 이제라도 이 나이 들어서 내 부모 형제의 명예를 회복했다는 게 내 삶의 존재하고 보람입니다. 사실은. 완도읍에서 육지로 연결돼 있는 신지면. 신지면의 중심부인 독고제는 섬의 동부와 서부를 이어주는 가장 높은 고갯길입니다. 70년 전 15살 최동희 씨는 지서에 구금돼 있다던 어머니를 찾아가기 위해 동구리집을 출발해 독고제를 오르던 중 길에서 어머니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노란 서 있는데 나 지금 죽었다고 봐야 돼. 그럼 길거리에 바로 그냥 총 쏴서 죽인 거네 그러면? 그러지요. 당시 아버지는 수배 중이었는데요. 아버지를 대신해 추궁을 당하던 어머니가 어느 날 경찰에 연행됐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동희 씨는 이튿날 일찍 갓난 동생의 젖을 물리기 위해 3명의 동생과 함께 지서로 향했습니다. 무성의 빛까지 소리. 그때는 이렇게 없었어요. 이런 것들 잘 자랐었고 나무도. 이 지서에서 와서 순경들이 데리고 가다가 그다 죽여버렸어요. 거기 죽여버리고 왔는데 반드시 노숙하고 어머니 가슴에가 피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때 내가 볼 때 피가 났는데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그때 임신했었어요. 애기 뵀었어요. 애기 뵈갖고 나 죽게 애기 죽지. 어머니 돌아가셨지. 또
저 4살 먹은 젖띠기 죽었지. 2살 먹은 놈 전미기로 가다가 또 그놈 맞아 죽었지 이제. 그렇게 그때 그 해에 죽은 것이 아버지까지 하면 5시가 죽었어요. 5시가. 당시 동희 씨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포함해 해방 이후 집회 참가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때문에 재판을 받고 수영 생활을 하는 등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행방불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라 행이 나도 나이가 많으라. 이렇게 까불고 댕기 그러지. 진 오바를 입고 그러고 오더라고라. 그래 그때 진역 살다가 속방도 갖고 오는 판이에요. 오는 판이라 그래도 나는 이제 또 어린 때라 어쩐지도 모르고 어쩐지 모르고 이제 앞서서 이제 아버지 앞으로 가서 엄매 보고 아버지 온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만 했었죠. 그러다 저러다 그 생활이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도 아버지가 도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사실을 잘 모르죠. 그날도 어머니는 아버지의 행방을 묻던 경찰의 신문 끝에 지소로 연행됐던 겁니다. 당시 동거리에서만 10명이 넘는 주민이 부역 혐의 등으로 희생됐습니다. 우리 이모님이 한 분이 동거리가 그때 살아 계셨는데 가을이라 나락을 비약고라 해서 나락을 비로 갔다 오니까는 어머니를 데려갔다 가더라고요. 당시 희생된 어머니의 시신은 길 옆에 묻혔지만 동희 씨가 성장하고 약산면에 이장을 해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어린 2 동생마저 굶주림에 죽자 남은 동생마저 잘못될까 동희 씨는 아는 집에 양자로 동생을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면 힘든 시간이었지만 강진에서 어머니와 지낼 수 있었던 4개월간의 피난 생활이 동희 씨에겐 오히려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하고 그때 돌아다니는 그때가 내가 지금으로 생각하자면 제일 행복했어요. 어머니 따라다녔으니까. 누구 의지할 데가 없었잖아요. 그 뒤로는. 그런데 그 어머니를 의지하니까 지금 생각해서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었다. 피난 생활이었는데도. 예, 피난 생활했는데도 그때 내가 어머니를 따라다니니까 내가 제일 행복했다. 이런 느낌이 지금 와요. 완도읍에서 동쪽으로 약 22km 떨어져 있는 생일면. 한국전쟁 당시 이곳 생일면 해변가는 수장을 당해 희생된 주민들의 시신이 많이 떠내려왔습니다. 동쪽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빠졌던 물이 되돌아오며 홈이 생기기에 토시나 미역도 조류에 곧잘 밀려오곤 합니다. 70년 전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2 형이 희생된 최병선 씨. 함께 연행된 주민들과 바다에서 희생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병선 씨의 어머니도 당시 2 아들의 시신이라도 수습할 수 있을까 이곳을 찾았지만 끝내 유해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막 그 시신들이 막 이쪽으로 밀려오고 그랬던 거예요? 예. 여기 이렇게 자갈밭이 시신 같은 거 뭐 많이 밀려와요. 그때 그 6.24번 때 여기가 막 시신이 5군가 있었다고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형님하고 가서 보고 형님네는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오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한순간에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충격과 상심 속에 생일지서를 찾아 2 아들을 살려내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 일로 어머니는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 연행돼 희생됐습니다. 화가 나고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경찰서에 이제 지서 거기다 이제 경찰관 하나도 없었어요. 없는데 이제 가서 이제 소리 지르고 이제 그런다니까는. 경찰관들이 다 이제 후퇴를 한 거죠? 예, 후퇴하고 없었을 때. 없을 때. 그러면 수복하고 나서 경찰들이 다시 예. 들어와서 그 예. 얘기를 누가 들었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그래 이제 그 서성에서 그런 전부 다 그런 거 얘기하고 다니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적 얘기했는 거네. 그때 경찰들이 와가지고는 어떤 보다 세세하게 뭐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걸 이제 물고 이런 적 다니까는 이제 그런 말을 갖다 그 마을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 거네. 경찰 2명한테 이렇게 잡혀갔을 때 네. 그때
아들로서 참 어떠셨어요? 쳐다보고 그랬어요? 그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선창에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좀 해도 뭐 미력 불고 그러는 거 하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전부 다 자갈밭이었어, 자갈밭.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네. 옛날에 어디서 이제 이렇게 배가일이 나갔어요, 여기서. 옛날에. 너무나 갑작스러운 연행에 어머니와 병선 씨 모두 서로에게 말 한마디 남기지 못했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어이가 없는가 나보고 잘 있으란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떠나버렸어요. 나만 거기서 뭐 경찰관한테 어머니 좀 돌려달라고 그래도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배 타고 떠나가는 거 물끄러미 쳐다보셨어요? 네, 쳐다만 보고 있다가 여기서 나가가지고 접촉으로 간 것이 여기가 지금 안도읍인데 요리 간 것이 아니고 여기에 쭉 돌아가면 접촉 돌아서 가가지고 지서 있는 데로 한번 가는 것 같아요. 지서 있는 데로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싣고 어디 나갔는지 그런 후로는 아예 소식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열다섯에 가장이 된 병선 씨. 형에게 남겨진 조카들도 돌봐야 했기에 험한 일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온 병선 씨는 민박업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버지처럼 의지하던 형들과 어머니를 잃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지난 날이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억울하게 희생 당했어도 그때는 무조건 경찰관들한테 희생당하면은 그 집 가정은 전부 다 죄인이다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같으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그때는 참 어두웠습니다. 언제까지 그러셨어요? 야, 나이가 이제 먹고 이런 정도 할 때는 이제 그때는 내가 한 30살 이전 정도 돼가지고 내가 이장하고 이제 그런 후로는 이제 모든 것이 그냥 떳떳하게 이제 생활할 수 있었어. 완독은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는 지역에서 일어난 비극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2천여 평의 부지를 마련해 위령탑과 더불어 추모공간 건립을 계획 중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국가 권력이 민간인 살해 사건을 저지른 것은 불법 행위로 보고 국가의 사과와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유족회는 위령탑이 세워지면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외면해왔던 군경, 보훈단체와 자리를 함께 70년의 간극을 녹여내는 화해와 공존의 장을 추구하려 하는데요. 과거의 뼈아픈 역사에서 얻은 교훈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 말씀했듯이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배워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영령들이라든지 또 항일 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유지를 받들어서 거기에 이어서 우리 안도 군인만이라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가적인 그런 어떤 모범이 될 수도 있고 세계 만방에 이렇게 평화 인권 옹호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 죽고 난잖아. 그래 거치고 생각하면 서러웠어.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서 저거든요. 이건 감치고 고맙소.